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체육공헌과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헌과장 윤당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혜 위원장님, 윤수봉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체육공헌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체육공헌과 전 직원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체육공헌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순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한윤수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종필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3쪽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은 생활체육 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모든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생활체육 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함으로써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대회가 취소됐으며 일부 대회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회 개최 시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 감염 없는 건강한 생활체육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 선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완주 여자 레슬링 선수단은 2014년도에 창단하여 전 국가대표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대회가 취소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용진읍 출신의 김초희 선수가 새롭게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고 8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 말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대회인 제15회 전국 레슬링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8쪽 코로나19 민간체육시설 방역점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실내 체육시설 102개소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민간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9쪽 완주 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687의 2번지 1원에 중앙 120m, 좌우 100m의 정식 야구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착수하여 올해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명탑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야간 훈련 및 전지 훈련장, 야간 체육 활동을 통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및 인근 시군 야구 동호회 유입을 통한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반다비 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1088-2번지 1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건축 설계 용역 및 소규모 사전 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 원가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완주과학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대 유부지에 총 사업비 120원을 투자하여 어린이체육관,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8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평가, 용역,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였고 곧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용진 생활체육 조성 사업입니다. 용진의 욱곡리 88-16번지 1원에 19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03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성역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2-1단계를 착공하였으며 7월에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2단계 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다채로운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완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예초, 제초 및 수목관리 작업 완료와 동절기를 대비한 공원 내 시설물 점검 등을 월동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모악산 등산객 안전한 산행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위험지역 데크 계단 및 난간, 안내판, 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험구간 데크 계단 2개소, 긴급 상황 알림 LED 현황판, 그리고 산행 안정을 위한 야자 매트 및 타이어 매트 2개 구간을 설치하였으며 등산로 쉼터 일식과 데크 난간에 대하여 교체, 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모악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모악산 관광지 명소화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대둔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의 재설치 사업으로 공법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주 케이블 브리지 공법이 선정되었고 경관 심의를 통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의 디자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풍동실험 용역 등을 통하여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 재설치 사업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작년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 완료 및 개통하였습니다. 17쪽 대둔산 관광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 대둔산 단풍철 성수기 등을 대비한 제1 3 보조 주차장 200면에 대한 아스콘 포장과 미술관 뒤쪽 산책로 및 대둔산 공원 진출입로 정비 사업으로 금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대둔산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선 철계단, 안전점검 용역, 대둔산과 천등산 등산로 코스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공사에 관한 사업입니다.
삼선 철계단 안전점검 용역과 대둔산과 천등산 등산로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부수 작업은 완료하였으며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공사는 전라북도청 보안검사 검토 협의를 거쳐 금년 말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이면 완주군 야구장 모든 시설 설치가 끝난가요? 지금 경기 운동장은 완성이 됐고요. 네.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한 것은 조명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명탑만 들어가면 이제 설치가 거의 완벽하게 끝나는 건가요? 그 구장 하나를 본다면 완벽하다고 하는데 그 옆에 혹시 보조구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야구장을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만 보면 완벽하게 끝난 것 같은데 또 그 주변을 보면 아직도 조금 손을 봐야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차장도 그렇고. 근데 지금 동호회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야구장을? 동호회에서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주중에는 한일장신대 야구부들이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이 전지 훈련도 오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올해 그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야구부가 한 4주 동안 와서 들려서 전지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 숙소를 상관에 있는 유스호텔을 정해서 훈련은 야구장에서 하다 보니까 들리는 말에는 한 5천만 원을 쓰고 갔다.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쓰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쓰고 간 돈이 일정 부분 지역에서 다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와서 4주 있으면서 5천만 원을 쓰고 갈 정도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꼭 유수 호스텔이 아니어도 우리 고산의 휴양림이나 경천 애인마을 거기 가서도 숙소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숙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네. 숙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그 게임을 시키고 하면 뭐 게임비가 조금 들기는 하나 지역 경제에 많은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생들만 온 게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따라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또 학부모 이렇게 같이 오시니까 우리 완주의 뭣도 보여주고 또 완주의 맛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금의 이제 게임비가 든다고는 하는데 그 조금의 게임비를 들여서 우리 완주에 그렇게 4주 있으면서 5천만 원을 쓸 정도였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저기 다시 성장 4주가 아니라 1주입니다. 일주에? 예. 일주에 그 정도 쓰고 갔다고 한다면 이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운동장이나 어떤 체육시설이
어떤 그분들만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들은 사실 이제 좀 평일에 오시잖아요. 학생들. 자, 평일에 오시고 또 우리 동호회 분들은 주말에 많이 쓰시고 네. 그렇게 하니까 서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런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뜻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지금 서울에 있는 나온중학교가 일단 한번 또 주중에 한번 예약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 또 와서 쓰고 가는 거 보고 어떤 리그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 경제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면 가장 좋은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생강골 공원 인조 잔디 교체 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인가요? 8억입니다. 8억? 네. 그러면 이거를 물품을 이제 구매하실 때 분리 발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발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분리 발주로 하는지 일괄 발주로 하는지. 물품을 네, 물품 분리발 구입. 뭐 인조 잔디, 또 규사, 또 팅진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구매를 하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또 분리 발주를 하신가요? 아, 품목은 분리 아마 같이 할 수도 있고 분리 발주할 수도 있는데 그 계약 부분은 도달 구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장님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니까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 AS를 할 때 AS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한 회사에서 들어오니까 AS를 하는데 뭐가 모자른지 그 균형을 맞춰서 테스트를 할 때 딱 해서 이제 모자른 부분을 본인들이 각자 채워놓고 해서 그 AS 부분도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일괄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분리 발주하는 것보다 일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싸더라고요. 그러면 AS도 할 수 있지 가격도 싸지 하면은 이거 뭐 분리 발주 하시지 마시고 일괄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전자제품을 어떤 한 종목을 한 브랜드를 쭉 사면 한 번에 살 때 가격도 좀 싸게 살 수 있고 AS도 잘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도 이제 AS 부분에서 이제 항상 그 AS는 한 2년 동안 해준가요? 보통 이제 하자 기간이 다 틀린데요. 1년에서 한 2년, 길게는 3년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실은 우리가 뭔가 우리 집안에서도 전자제품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AS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가지고 발주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한섭 위원입니다. 네. 예, 과장님의 팀장들 그리고 주위에 계신 주무관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이인수관님이 말씀하신 야구장 건인데요. 네. 예, 저도 이제 저번에 이제 말을 들었는데 우리 야구장이 지금 과장님 이제 지금 저희가 비용이 57억 7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동호회도 많고 이제 또 야구장 또 임대도 그런 목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인수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트 시설까지 하다 보면은 뭐 주중이나 주말 그리고 야간까지 이게 분리해서 한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동호회도 중요하지만 동호회는 뭐 주말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같고 주중이나 야간에 또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찾으면은 우리 완주군 세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 들어보니까 뭐 경천 뭐 운동장이나 화산, 비봉 또 주말에 또 서울에서 내려가지고 뭐 축구를 한다면서요. 그럼 혹시 더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 부분 한번 알고 계시면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경천 A인권에서 그 도시민들 농촌 체험으로 시작을 해서 데리고 온 애들들이 처음에 일반이었다가 축구를 하는 애들들을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를 데리고 와서 그동안에 축구하는 애들들은 어디 가면 오로지 축구하고 밥 먹고 자고 축구하고 밥 먹고 잤는데 완주에서는 축구하고 또 때에 따른 일부 체험을 넣다 보니까 체험하고 또 여름에 오다 보니까 또 물놀이도 일부 좀 하고 이런 것들이 감성에 좋아서 아마 부모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쪽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다시 유소년 리그를 그 전지 훈련은 아니지만 와서 체험식으로 축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우리들이 이제 뭐 완주군에서 이제 사회적 개발이나 공동체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숙박시설 같은데 그런 데 자꾸 활용하면 아까 야구장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돈 먹는 하마였다고 보면은 지금은 또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숙박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단지를 좀 몇 군데 가는 것 같은데 저번에 작년에도 그 인조단지 관리하는 그 기계를 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구입하셨나요? 예, 한 대 있습니다. 지금 한 대 가지고 해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리 비용이 보면은 한 1년에 인조단지 비용으로 가는 그 연수리 비용에 한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네. 관리 잘 하셔가지고 1년, 2년만 쓰면은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무튼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예. 저번에도 한번 이제 그 축구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바닥만 제가 조성을 한 거 봤어요. 네. 애쓰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그 용진 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은 용진 은민누나를 실시하면 조금 조기에 잔디를 깔려고 했는데 은민날이 취소가 돼서 어차피 까는 거 땅 다짐을 좀 더 두고 내년 봄까지 다진 뒤에 내년 봄에 바로 깔도록 하고 지금 나이트는 4개인데 거기는 올해 12월 안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1이고요. 2-2가 바로 옆에 풋살장과 족구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 말까지 해서 완공하도록 하고 다시 또 2-3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 사항 봐서 추후에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우리 무악산에서 이용련 팀장님 또 이종필 대둔산 팀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밖에 나가셔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님들이 관심 갖고 또 하는 이유가 완주군의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완주군에 지금 축구장만 해도 13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이 이제 공원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53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이제 어찌됐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갖춰서 많은 시설이 갖춰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 잘 준비했다, 미리 잘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건 많은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소환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년 쓸 거 2년 쓰고 3년 쓸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서 사용 연도를 좀 늘리고 이제 공원이랑은 시간이 갈수록 재산적 가치는 저는 나무도 성장하고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지고 미래에 보면 큰 우리 완주군의 자산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관심 갖고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체육회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지금 체육회가 이제 민간 회장 또 임원들로 구성이 새롭게 됐잖아요. 네. 예. 과장님 민간 단체로 바뀌면서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전에는 체육회장이 그 군수님이다 보니까 나름 일단은 그 동호인들이라는 게 다 체육인들로 또 이제 이루어졌고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대화를 한다 해서 모이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갈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가 민간인으로서 중간에 저희가 행정에 껴서 갈등도 조합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보더라도 민간 체육회로 이제 탈바꿈 하면서 좀 더 활발해지고 뭐 이견이 없을 수 없잖아요. 활발해지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하고 또 이번에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도민체전에서 종합 2위 했다고요? 순위는 정하지 않는데요. 예. 메달 수로 저희가 전주 다음으로 금메달을 많이 땄거든요. 네, 메달 수로 어찌됐든 뭐 승리를 안전했더니 이제 그것이 뭐 기존으로 평상시에도 하는 거니까 네. 하여튼 민간 차원으로 하면서 그렇게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체육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 예, 지금 이게 이제 강사라고 그러죠? 지도사, 강사. 지도자. 예. 그 일반인을 하는 팀들이 지금 6명이 돼 있고 어르신 하는 분들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월 수령액을 좀 봤어요, 과장님. 예. 월 수령액 말고 별도로 지도하면은 별도의 좀 알파가 있나요? 그 지도자 인건비는 기금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전라북도 체육회를 통해서 배정받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은 거기서 정해준 금액으로 저희가 이제 지급하고요. 예, 이건 기부금은 네. 지금 도체육회나 이런 데서 지금 정해진 기본금이 지금 이 183만 3,440원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는 거고. 아니죠. 그 기본금 자 그러고 저희가 뭐 여비랄지 국내 급양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군비해서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좀 더 이 금액 이외로 더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 황성만 씨라든가 우리 김경수 씨 같은 경우는 20여 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이 금액이 하는 금액이 똑같이 183만 3,440원으로 이게 고정돼 있어서 추가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나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정 금액의 월급은? 네. 아, 그래요? 잘 됐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아까 우리 두 의원님들도 지역의
시설을 활용해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좀 공감하고요. 이번에 어찌됐든 이제 지역에서 스스로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유소년 축구팀들을 계속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이제 체육공원과에서 협조해 주시고 또 시설 보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듯이 이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스스로 이제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알파 완주군에서 유소년 축구팀이 지금 계속해서 왔지만 10월 말 11월 초 해서 뭐 주말에 200명에서 300명씩 지금 한 4주 왔었죠? 계속 3주요, 4주예요? 4주. 4주 동안 200명에서 300명씩 지금 계속 가서 주말 리그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와서 일요일 날까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으로 해서 또 학부형들도 제재를 하지만 또 같이 와서 지역 경제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코로나가 풀려서 이 스포츠 마케팅이 유소년들이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한다라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한번 유소년들이 지역을 다녀간다는 얘기는 평생 고객으로 어찌됐든 뭐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확장하고 군에서 군 나름대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유소년도 어린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 어렸을 때 감성이랄지 체험 부분들이 평생 남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지금 스포츠 마케팅도 어린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 효과가 또 부모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꼭 부모님들이 따라오시게 돼 있거든요. 예. 고등학생들 같으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초등학생, 유소년 위주로 해서 그런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스포츠에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기반 시설이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시설 갖고는 이제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한다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요구가 되고 또 군에서도 어떻게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유소년 축구만 했지 어떤 숙박을 막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있는 숙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찾아서 활용을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그 축구장 주위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로 인프라를 찾아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학생 유소년 축구팀들이 주말에 200명에서 300명씩 이렇게 오게 되면 학부모들이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숙박은 별개로 또 운영이 돼야지만 학부모들이 완주군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잖아요. 네. 어디 갈 데가 잘 없다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나 숙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같이 지역 경제에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좀 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이 스포츠 마케팅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그 자원들이 커서도 완주를 기억하고 또 찾아올 거다. 이런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같이
노력해 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항상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야 우리 체육공원과 우리 직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임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평소에도 얘기 많이 나누긴 하지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장기적인 플랜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자, 예를 들어서 종목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사실은 기반 시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아까 같이 숙박이랄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하나만 해서 축구장 하나 가지고는 어떤 그런 마케팅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저희가 완주에 축구장이 13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 뿔뿔이 읍면에 흩어져 있어서 집중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읍면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와 같이 또 숙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구장이 13군데고 사실 그 야구장도 지금 이번에 새로 굉장히 멋지게 웅장하게 이렇게 지었고 지금 아까 이인숙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전지에 한 팀이 오면은 우리 지역에 쓰고 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완주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숙박이 사실 가장 문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문화관광과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했어야 했는데 얘기는 못했지만 지금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지금 방이 남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들. 그리고 관광 마케팅이 같이 체육공원과랑 좀 협조를 같이 해서 그런 남아도는 방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들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일단은 예. 그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박 시설을 활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숙박을 함께 공유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상관 리조트까지 가서 잔다면은 아까 뭐 5천만 원 썼다고 하지만 상관 리조트는 너무 멀어요. 중간에 전주 가서 밥 먹고 가도 될 정도로 우리 완주에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에 다. 저희가 그 대관을 해준 조건을 일단 숙은 무조건 완주에선 조건으로 했고요. 박은 이제 먹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하고 봉동에서 고산에서 먹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침 저녁은 저희 리조트 호텔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한 번쯤은 뭐 했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는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문화관광과랑 같이 좀 유기적으로 좀 하시면은 우리 지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체리형 관광이 앞으로의 트렌드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다비 체육관 조성 사업 저번에 제가 반다비 체육관 조성 사업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지금 장애인 단체들 입주 관련해서 지금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 나눠 보셨다면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체육회관에는 장애인 단체는 입주가 없습니다. 체육회는 혹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관 네. 거기에 지금 단체의 입주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장애인 단체 분들께서는 처음에 원래 장애인 체육관을 지을 때 지금 단체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되었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현재 구 봉동 읍사무소에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어차피 장애인 체육관의 목적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씩 지금 있는 곳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은 더 관리가 용이하고 장애인분들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장애인 그 체육회하고 그 지난 4월 달에 일부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 체육회, 체육관이지 장애인 협회 그 회가 아니거든요. 이제 장애인 혹시 체육관은 장애인 체육회 건가요? 장애인 체육회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활동을 위해서 짓는 체육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관.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예. 또 넓게 보면 우리 완주 국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장애인 단체들이 있는 지금 현재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장애인분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주차도 제대로 한 대 들어가지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공간에서 이용하고 계신데 장애인 지금 체육 어차피 새 건물을 짓는다면은 사무실 몇 개 이렇게 지어서 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저는 그 체육회 관점에서 혹시 들어올 수는 있다고는 해도 일반 장애인 협회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반대하신 입장이에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아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건축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좀 의원님들이랑 같이 좀 상의도 하고 단체들이랑도 좀 상의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도 있는 좀 검토를 좀 하시고 건물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뒤에서 팀장님께서? 여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공간 조금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가요? 건축은 그냥 여유 공간을 그냥 딱딱 만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어차피 한번 지어질 때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한번 논의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실 서남용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민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완주군의 우리 그 수영장 이용 시간 예, 우리 완주군에 지금 수영장이 4군데가 있죠? 예.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수영장 이용 시간이 좀 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우리가 전주시랑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완주군 안에 있는 수영장들은 좀 통일성 있게 좀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평일은 거의 같습니다. 평일은 예, 제가 8시부터 토요일날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체육 지금 수영장을 국민체육소에 이수하고 용기는 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봉동의 둔산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저 삼내에 있는 것도 청소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은 맞는데 관련 부분은 이제 관련 법규가 좀 다르고 또 이렇게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거는 사실 핑계고요. 그래도 우리 완주 국민이 이용하는 수영장 시설이 어디는 8시부터 어디는 10시부터 서로 간에 이런 그 다르게 하지 않고 좀 똑같은 운영 규정을 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체육공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유기적인 다른 부서와의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게 민원도 있었던 문제잖아요? 민원이 있어서 시간대도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일부 지금 이게 조정된 겁니다. 평일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운영 규정을 하나로 좀 통일될 수 있도록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질문 또 드릴게요. 매년 얘기를 한번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만 얘기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레슬링 관련해서 한번 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슬링 우리 지금 네. 직장운동부 규정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여자 레슬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지금 전국 기관들마다 하나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여자 레슬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저번에 우리 사적으로도 좀 얘기 좀 했고 앞으로 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나요? 활성화는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로 지원해 줘서
각 대회 가서 우승을 해서 완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주면 좋겠는데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많이 축소되고 개최가 되지 않아서 이분들의 어떤 우승 소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적었습니다. 저는 우승을 하고 상을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3년째 계속 얘기 드리는 건데, 왜냐면은 전북 현대처럼 축구처럼 우리 완주 레슬링 하면 주민들이 다 우리 완주 레슬링, 여자 레슬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 대표에서 지금 직장 운동부를 뛰고 계시고 우리 세금으로 또 월급도 드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있는데 주민들과 같이 호흡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전북 최고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헬스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 이용해서 좀 같이 좀 헬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한 한 가지 더 지금 레슬링부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을 지금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른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선수 4명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더 모집을 계획이 없어서 따로 지금. 그러니까 3년 동안 지금 선수가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데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그냥 뽑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뽑는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의 절차에 의해서 운동 선수를 뽑을 수 있도록 좀 그런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통 스포츠에 트레이딩을 할 때는 감독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감독이 그 어떤 트레이드 선수를 지명을 하면 단장이랄지 회사 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부분은 어떤 심의를 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안 돼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감독의 권한을 줘서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분의 권한을 주는 것도 뭐 필요한 부분이라면 또 필요한데요. 또 그 중간에 또 역할을 해주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왜냐하면 감독이 정권을 가지면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 알잖아요. 지금 이게 특히 또 여자 레슬링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이렇게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 부분 동의합니다. 네. 지금 어차피 이제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고 지금 매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다공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둔산 공원하고 모학성공원하고 이용남 이종필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금 구기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4년째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방향성, 방법을 좀 바꿔서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 개보수를 한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기 종목 각 행사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마케팅 부분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완주군에 이 행사를 하려면 완주군의 숙박업소 현황, 그 다음에 은칙적 현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혹시 DB로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요걸 마케팅을 하려면요, 요걸 주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신다고 생각해 보는 거는, 왜냐하면 태권도를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뭐 우석대에서 했어요. 식사는 전주로 다 나가서 하고 익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축구도 어느 모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면 거의 가까운 지역으로 파요. 왜냐하면 숙소가 전주에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주문할지도 몰랐었고 요구도 안 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도 바뀌었기 때문에 태권도 대회 이 부분은 저 이제 교수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만은 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행사는 우석대학교 하는데 음식점 참내에서 우선 동동 인근 우리 지역 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전주로 나가달라. 숙박부서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행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쓰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돈만 주고 우리는 얻는 게 없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 가지 하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좀 예. 여기 어디냐면요, 삼내 대명 아파트 앞에 있는 수산공원이에요. 이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시 깔았던 거예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대작년에 뭐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건 어떤 현상이었었냐면 처음으로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걸 선택한 거고 맞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운동장 훨씬 질도 좋아졌고요. 만족감이 훨씬 높아졌어요. 동호인에서. 이런 부분은 좋은 선례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또 폐단이 좀 있어요. 이것은 결국 수평이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 오면 사실 인조자는 장점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찰 수 있는 거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막다른 예산을 투입하고도 또 이렇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아까 그 부분이 사진이 가운데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 수평을 원래 잡을 때 약간 가운데가 높고 이런 식으로 수평이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 쓰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보여드린 이유는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의도는 이렇게 우리가 개부사하고도 막대 예산을 드리고도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자.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예. 앞으로 또 몇 개 시설들이 개부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예. 준비하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예.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체육관에 관련해서 종목별로 이게 시설 사용료가 다르죠.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씩 좀 다르죠. 좀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종목별로 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각자 종목의 특색이 있긴 합니다. 예.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공평하게 민원이 없도록 좀 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은 한번 전반적으로 앞구시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똑같이 발전 지향적인 면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쓰신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이제 많은 축구장도 있고 실내 체육관도 있는데 실내 체육관은 이제 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수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축구장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완주 군민이 우선 사용한다는 그런 문구는 지금 없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문구를 좀 넣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산 축구장을 고산에 있는 고산 면민들로 거의 구성된 고산 FC가 우선 사용을 해야 되고,
구의도 마찬가지고 삼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주 군민이 우선 사용하고 그 지역 주민이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이게 지금 겪어보니까 각 지역별로 이제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 학교 체육을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축구장이. 그래서 전주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완주 인근으로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사무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조율을 하고 하는데 안 되면 뭐 추천도 하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솟구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 군민이 우선 사용하고 그 지역 주민이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좀 조항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제 뭐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먼저 그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체육관, 수영장이나 실내체육관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축구장은 좀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넣어서 좀 완주 군민 지역 주민들이 먼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체육 시설을 완주군에 질 때 원래 뭐 전주 시민을 위해서 진 게 아니고 네. 완주 군민을 위해서 줬고, 조례 또한 완주 군민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체육인으로서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 타 지역 회원들끼리 같이 와서 운동하는 걸로 보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완주 군민이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용지는 없습니다만은 고산이 있으면 고산 FC가 먼저 쓰는 것이 좀 보편화돼 있는데,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을 특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역 FC들이 좀 사용하면 하고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진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고산분들도 오시고 아침에 새벽에 오고 전주에서 출근하다가 거기서 수영을 하고 현대자동차 출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축구장하고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지역에 그 FC가 있잖아요. 그 FC가 우선 사용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주 시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 그건 아니고 우선 좀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을 봐서 다른 팀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또 이제 도시공원 관리 예산도 지금 매덕 잡혀 있고 하는데, 지금 완주가 굉장히 그 도시공원이 많아졌어요. 네. 특히 뭐 혁신도시도 그렇고 삼봉도 그렇고 부천산리 쪽도 그렇고 삼례 쪽도 그렇고 굉장히 뭐 고산도 그렇고 공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지사공원이 생태공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뱀 나타났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뱀이 나타났다고 기겁을 하면서. 근데 생태공원에 당연히 뱀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의도는 뭐 뱀도 뱀이지만 잡초 제거, 예를 들어서 잡초 제거가 깔끔히 돼 있으면은 뭐 같은 뭐 거기 가면 두꺼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깔끔하게 제초가 돼 있는 거하고 제초 작업이 안 돼 있는 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한 시기에 좀 제초 작업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도시공원에 요즘 애완견 인구가 많다 보니까 봄하고 가을까지는 굉장히 밤에 이렇게 많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막 한 20-30명이 막 그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배변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배변을 본인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치우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표지판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끔 해서 좀 계도를 좀 더 해야겠더라고요. 애완견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직은 그 의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배설물을 청소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그거 참 어려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지금 아마 견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 인식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누구나 다 함께 써야 할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랜카드를 붙인다랄지 홍보물 표지판을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축구나 야구 관련해서 스포츠 마케팅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 우리 완주군이 스포츠 마케팅은 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적은 지자체도 단일 대회를 유치를 해서 여러 가지 세위 수입을 올리고 있고, 참고로 금석배 같은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군산, 익산에서 분산을 개최를 하지만 약 한 10일 정도 하는 기관에 순수 현금이 한 50억 정도의 숙박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100억 이상이 된다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완주가 앞으로 갈 길은 스포츠 마케팅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산 6개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혜의 자연 조건도 있고, 또 봉동은 내륙지방 같은 데는 또 현대자동차 클럽하우스도 있고, 클럽하우스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견학 정도는 한번 아이들한테 큰 꿈과 희망을 주거든요. 아시아에서 유명한 완주 현대 모터스의 클럽하우스를 방문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메뉴의 클럽하우스를 아무나 방문할 수 없거든요. 예, 그 뜻이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전북 현대 클럽하우스를 밖에서만 견학만 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연계를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현대 축구가 지금 봉동에 클럽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또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지으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유소년 클럽하우스가 져지면 아마 거기에 연계해서 유소년들이 마음 놓고 좀 구경도 하고 견학도 하고, 사실 일반인 클럽하우스는 쉽게 개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소년 클럽하우스를 져서 개방을 해서 하여튼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을 해서 많은 또 관광객들이 완주를 찾아줄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남용 의원입니다. 우리 네. 과장님이야, 우리 이제 팀장님들, 우리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주군에 아마 어느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많은 체육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체육지원과 이종일 팀장님, 체육시설의 한순철 팀장님, 도시공원의 도시공원에 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한윤수 팀장님,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고맙습니다. 대둔산의 이종필 팀장님이나 노악산 공원의 이용남 팀장님은 그 지역이 이렇게 많은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요구사항도 많고 또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자료로 완주군의 실내 체육관 현황 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예.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실내 체육관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구나 농구, 배드민턴 좋고 때로는 수영장까지 갖춘 그런 체육관들이 있죠. 삼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에 봉동에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어서 다목적 체육관 역할을 하면서 수영장도 있고, 용진에 국민체육센터에 다목적 체육관 역할을 하면서 수영장이 있고, 이서에도 역시 다목적 체육관 하면서 수영장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또 앞으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계획되고 있는 데가 있죠. 진행되고 있는데. 다목적 지금 계획된 곳은 진행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이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봉동에 예. 반다비 체육관, 장애인체육관하고 거기에는 봉동에 또 이제 어린이 체육관. 거기에는 이제 뭐 수영장은 안 들어있는 다목적 체육관이고요. 다목적 체육관이죠. 예. 어. 어린이 체육관하고 장애인 체육관하고 음. 용진 생활체육의 다목적 체육관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군청 주변에 예. 또 다목적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나요? 다목적 다목적 체육관이 체육관이라고 하여튼 합니다.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예. 그러죠? 저 지금 이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체육관들이 삼례, 봉동, 용진, 이서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시설 이용하는 데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또 인구도 많고 집중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또 들어서고, 또 지역적으로는 모든 읍면마다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큰 이렇게 인구가 집중적으로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있고, 권역별로 본다면 구의, 상관, 소양 쪽이 이런 시설이 없고, 그러죠? 고산, 육계면 쪽이 없고 이래요. 그래서 단지 이 목적만을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향후에 이런 큰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설 때에는 이런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단순히 인구로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거 아니냐. 또 특히 요즘 이제 실내 체육 다목적 체육관이 없는 읍면에서는 실내 체육을 농구, 배드민턴, 축구 이런 것 등을 학교 체육관을 이용을 하는데, 또 교육청이나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의향에 따라서 또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체육관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다 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부서들 협의해서 이 시간 이후로 뭔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뭐 고산 육계면 지역은 뭐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뭐 완주군의 절반이 넘잖아요. 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어떤 노인에 관련된 어떤 시설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뭐 다목적 체육관을 그쪽에 유치해서 하면 지역 발전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또 앞으로 뭐 2025년 30년 되면 뭐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뭔가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어도 이런 문화 혜택이나 이런 기반 시설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부서고 시설들 들었을 때 협의해서 또 효과적으로, 또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대규모 다목적 체육관은 그냥 섣불리 뭐 여기에 세우자고 해서 세우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돼서 아마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뭐 삼례 청소년 체육관이나 봉동의 근로자복지관이랄지 이런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또다시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관은 아마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아마 완주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또 고산 6개면은 다른 데보다 노령 인구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시설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배치도 필요하다. 예, 그런 것들은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서로 공유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즘 들어서 이제 그 게이트볼도 있지만 파크 골프에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이 좀 게이트볼보다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 어르신들 60세 이상을 그냥 어르신들로 해서 봤을 때 가장 트렌드가 파크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많이 지역에서 요구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이 파크 골프장 9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해요? 9월 정도면은 한 10,000평방미터 정도 필요하고요. 금액은 5천에서 또 지형에 따라서 틀린데 한 5천에서 7천까지 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받은 자료를 보면 이서 G410은 파크 골프장은 9홀에 850평방미터, 약 300평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장소가 넓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 삼례의 수도상공원 파크 골프장도 약 600평. 뭐 이 정도 규모로도 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조사가 돼요.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도 맞아야 되고, 근데 특히 파크 골프장은 뭐 이제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 뭐 큰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뭐 이제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제 화산 쪽에서 그런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어떤 시설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에서 파크 골프 아마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파크 골프라는 것을 별로 생각지 않다가 지금 제가 한 4, 5년? 2, 3년? 이 사이에 갑자기 지금 부흥이 일었고, 사실은 삼내 금화수채 가면 파크 골프장이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파크 골프장이 있었는데도 가치가 없어 뭐 운동을 하들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도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파크 골프장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파크 골프장을 짓다 보니까 기존의 공원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기존에 공원이 없는 곳은 별도로 파크 골프장 전용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아마 부지가뿐만 아니라 시설비가 좀 과다하게 나와서 쉽게 접근은 못하지만, 하여튼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뭐 소양 같은데 뭐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예 파크 골프장을 좀 넣어서 계획을 한다 할지 이런 걸로 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 뭐 7,000평, 10,000평 되는 걸 매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라고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게 꼭 그런 규모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니까 적은 규모로 한 4,500평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 증진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설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의원님들 여러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 전지 훈련을 이렇게 왔을 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까 그와 같은 사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 공감하시고,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식당이나 그 다음에 숙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전지 훈련단한테
지금 아마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지금 저 조례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은 입법 예고도 끝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갖춰지면, 특히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이미 군시설 이용도 생각하지만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식당뿐만 아니라 펜션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수기에는 가격도 대폭 할인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시설도 좀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이런 움직임도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도 좀 홍보도 좀 더 해주시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음식 관련된 먹거리 정책과에 이미 무범 음식점이라든지 위생 등급업소 또는 완주 농산물 사용업소, 뭐 착한 가격업소 이런 업소들이 다 이미 저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농업축산과에는 민박이나 펜션들을 등록해서 이미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완주군의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둔산 도립공원 임시주차장을 공사를 마쳤던가요? 예. 지금 거기에는 몇 면 정도 주차장이 되나요? 면수로 따지면? 그 부도 주차장 한 200여 면 이번에 부주장 했습니다. 그 전에도 있던 주차장이었잖아요. 이전에 이 시설-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주차장 흙으로만 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 라인일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10대 받칠 거 뭐 5대 6대밖에 못 받쳤는데 정리를 쫙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받칠 수 있어서 이번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한 10,000명 가까이 주말에 왔다고 주말에 10,000명 하고 가까이? 네, 차가 좀 사실은 지금은 주차 이제- 문제도 좀 많이 네. 있었습니다. 이용을 언제부터 했죠? 이용은? 이용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예. 제가 한 한 달 2주 보름 전에 2주 전에 가봤을 때에는 그거 이용하는데도 꽉 차서 도로변에 예. 저 마을 밑에 거의 한 1km 전방까지도 도로변에 차들이 꽉 차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어디 조작을 잘못했는 거 어디로 날아갔더라고요. 최대 어. 피크 때 가셨나 봐요. 예. 예. 저도 그런 주말에 상황이라 계속 또 가봤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항구적인 방법을 아마 편리하게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하니 예. 또 거기에 이제 야산을 공원개혁 해제가 어렵긴 하겠지만 뭐 해제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방법을 같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항상 애쓴날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와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꼭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민들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체육공원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잘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민원 받는 거나 저희가 민원 받는 거나 목적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 애쓰시고 고맙고요. 저희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체육 활동에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일차 심사는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